어, 이 노베어스라는 노베어스 이 영화를 같이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음, 이 영화의 제목 노베어스 곰이 없다.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음, 있으니까 제목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또 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이, 이 영화가 이 영화 속의 영화죠. 음, 영화 속의 음, 영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또 맞아요. 또는 그 영화와 다큐멘터리, 그지? 맞아요. 영화인 점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 두 개가 섞여 있고 그 문제도 또 얘기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 네 음, 번째로 진짜 음, 중요한 거는 이게 세 개의 영화가 붙어 있는 것 같죠? 음, 음, 영화 세 개가 그래서 세 개의 세계관이 그죠? 붙어 있는 것 음, 같아서 그 세 개의 세계관이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얘기하는 음,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지금 생각하는 토론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내용. 그게 네 음, 번째고. 그다음에 물론 다섯 번째는 국경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죠? 음, 음,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말하자면 그 튀르키예로 이민 가려고, 튀르키예에서 이제 프랑스로 이민 가려고 음, 커플들. 그 커플들의 그 이야기 자체도 또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쵸. 그다음에 맞아요. 일곱 번째로 또 말하자면 영화 음, 그 영화 감독 그죠? 영화 감독이 음, 자기가 나왔는데 그 음,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직접 나온 그 영화 감독 얘기가 또 따로 하나의 영화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한 일곱 가지 정도를 난 생각을 했는데 이걸 꼭 순서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대강 이 정도 얘기들이 그죠? 여기서 이제 맞아요.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꼭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음, 네.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이 이제 국경 수비대를 피해서 자동차를 타고서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멈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본인의 노트북으로 켜서 본인을 찍죠. 거기서부터 이제 본인을 이야기를 뭔가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노 베어스라는 제목을 생각해 볼 때 봄이 나타나는 것 같이 마치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은 편안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테헤란 수도로 돌아가면은 넓고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택에서 있겠죠. 감금된 상태니까 지금 아무튼 그래서 주제 제목과 연결된 주제에 있어서 어, 노 베어즈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런 뭔가 봄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뭔가 이분법적인 그런 어, 근대적인 논리를 떠나서 뭔가 있으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좀 이런 제일 평온하고 제일 안정된 상태에서도 곰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냥 영화를 보다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마지막 장면에서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그 뭐 감독하고 이제 감독이 이렇게 시동을 끄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운전대를 이렇게 잡는 부분이 뭔가 묘하게 엄청나게 공감이 되고 그 뭔가 공포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갑작스러운 뭔가 죽음과 같은 어떤 느낌이 뭔가 공감이 돼서 음, 했는데 그런 공감은 엄청나게 평온한 상태에서도 죽음을 만날 수 있는 거가 아무래도 이 영화의 노베어스라는 이 제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의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온한 상태에서도 죽음을 만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도 이 주제인 것 감독 같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이 마을에서 이제 마을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됐죠. 음,
이 폭력적인 음, 상황에서 폭력의 그 향방이 음,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음, 아무나 다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죠. 외계이니까 이게 감독이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간다르 집주인 간다르가 빨리 가라고 음, 구무치하고 참 물어보지도 않고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감독이 그 공포의 위험, 그지? 말하면 음, 죽음의 위험 같은 걸 느끼고 가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놀라운 점은 분명히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음, 음, 근데 갑자기 얼마 가려가지 않아서 급브레이크를 걸고 쓰죠. 음, 그러니까 감독이 쓴 게 아, 결단의 순간이에요. 음, 음, 그냥 쓴 게 아니라 감독이 브레이크를 받고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감독의 상황 인식이 이 영화 전체에 미치는 건데 그걸 나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난경이라고 말해요. 음, 난경, 엠파스, 음, 진퇴양난의 경지, 음, 오지도 가지도 못할 상황. 음, 그게 이제 그 공감을 했다는 거고 공포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음, 도망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음, 분명히 위생양이 돼서 공포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달려가다가 문득 깨달은 거죠. 도망칠 수 없음. 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도망쳐야 되는가? 라는 질문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는가? 음, 빨리 가세요라고 그랬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집으로 돌아가고 갈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거는 아까 곰이라고 얘기했지만 곰이 상징하는 느닷없이 만나는 죽음이죠. 그죠. 그게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아까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상 속에 배제돼 있는 내재돼 있는 죽음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게 난경이에요. 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쭉 가버렸겠죠. 그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앞으로 갈 수 없음. 뒤돌아가면 그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음. 그걸 보고 나는 난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난경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음, 시대를 이해하는 한 단어, 지금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택하라면 나는 난경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어요. 음, 지금 시대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난경이에요. 음,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사태 앞에서 그 사태를 도망쳐서 어디로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쉽게 돌아가지도 못해. 위협감이 있으니까. 그 난경이 최근 청년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인도 못 만드는 이유예요. 음,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최근 시대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했어야죠. 음, 앞으로 20년의 미래가 보장이 돼야죠. 음, 그러지 마음 놓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텐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는 난경이에요. 난경이 지금 시대의 정신이고 이 영화는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 응축된 그 난경의 정신, 그것이 관객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음, 그런 난경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 뉴시스의 그 손정빈 기자 인용 중에 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 노베어스라는 제목의 기사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읽어보면 좀 긴데 그 한 문단을 다 읽어볼게요. 내가 말이 어려웠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자파르 파나이 감독의 노베우스는 솔직하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말하자면 파나이 감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그의 카메라는 진실을 담을 줄 모른다. 그는 경직된 이란 사회가 만들어내는 각종 문제를 타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벌어진 일조차 어쩌지 못하는 처지다. 그의 카메라는 마치 사회의 목격자인 것처럼 움직이나 정작 가장 중요한 장면은 찍지 못한다. 그렇다고 노베어가 무기력하지는 않다. 이 영화엔 뜨거운 생기는 없지만 냉철한 성찰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며 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 곰을 어떻게 사냥할지 혹은 어떻게 피해갈지 궁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파나의 카메라는 종종 잘못 찍고 때론 꺼지기도 하나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음, 맞아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한 난경을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음, 뭘 할 줄은 모르지만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죠. 음, 정면으로 문제의 본질을 부닥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죠. 음, 문제가 있다면. 음, 그 지금 사회는 이란뿐만 아니라 그 이란의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들도 한국의 관객들도 이거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음, 그게 전 세계에 공감을 받는 거고 이 감독이 거장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음, 시대는 좀 달라서 전근대 뭐 시대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경 앞에 서 있어요. 그걸 먼저 냉철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출발점이고 그 받아들인 그 감독의 그런 자세를 나는 이렇게 부닥치고 있다 라고 말했고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를 그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인용한 거고 임정식 의원이 그리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고 나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이, 그래서 방금 얘기해주신 난경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이 감독이 이제 영화를 찍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감독이 이 난경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노베우스라는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좀 비교가 돼서 재밌는 게, 그 간바르라는 그 호스트 있잖아요. 어, 음, 파나히 음, 감독이 묶을 수 있게 도와준 간바르라는 호스트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식 간다는 간바르한테 카메라 넘기면서 결혼식 좀 찍어다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찍는다고 그랬는데 버튼 누르는 방법 알려주면서 찍어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때 그거 이 아마 간바르의 말대로 간바르는 그런 굉장히 고급 카메라를 다뤄본 적도 없을 거고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져가서 버튼을 눌렀는데 오히려 필요할 때는 필요한 장면 못 음, 찍고 또 괜히 하나의 감독을 그 사촌들이 욕하는 목소리만 녹화시켜서 가져오게 되는데, 네, 그게 저는 이제 이 간바르가 처한 상황이 보통의 일반 대중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처럼 이렇게 내가 앞에 내 눈앞에 처한 상황이 난경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찍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밝히려고 하는 초점이 잡혀 있는데, 간바르처럼 카메라 버튼조차도 자기 의지로 작동을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그런 우위가 있어서 이제 간발은 그런 우위의 관계가 어찌 보면 막 계급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서열이 보이는 것처럼 마치 이제 간바르가 그래서 그 카메라를 찍은 거를 확인할 때 노트북으로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파나히 감독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노트북을 같이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의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극명한 그 서열처럼 나뉘는 그 관계 속에서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이 파나히 감독의 그 관용이랄까 관대함이랄까 그런 게처럼 둘이 관계가 별로 불편하지는 않다는 그런 신비함이 또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보여주는 또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조금 전에 말한 중에 음. 초점이라는 단어하고 계급과 서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차원이에요. 디멘전. 음. 그러니까 간바르하고 하나의 감독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음. 어떤 시골 국경 접경 마을의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원에 있지 않아요. 음. 음, 지금 공간은 있어요. 둘이 같이 몸이 있으니까, 그죠? 네. 둘이 대화하고 서로 부닥치지만 서로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같은 밥을 먹고, 음. 같은 엄마한테 같은 밥을 얻어가서 먹는 거죠. 밥 음, 타갖고 왔잖아요. 감독이 엄마한테 똑같은 엄마한테 가서 밥을 타와요. 음, 간바르나 파나의 감독이는 똑같은 밥을 먹을 거란 말이죠. 음. 물론 손님이니까 조금 더 반찬이 한쪽에 더 있을지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 그죠? 음. 같은 흙벽돌로 만들어진 집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착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사촌들은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욕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같은 차원에 있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그 우연히 찍힌 사촌들이 감독을 근거 없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거의. 네. 비난하지만 감독한테 조금도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내짖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걸 간바르는 아는 거예요. 음. 간바르는 무릎을 꿇는 이유가 내가 당신하고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간바르는 집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음, 감독한테 집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음. 찍은 사진이 자기한테 잘못됐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음. 사촌들과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부러워하잖아요. 간바르를. 그 분명히 저 사람들 행사 굉장히 중요한 마을 행사인데 야 간바르 너 감독이냐 뭐 그러고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마을 행사는 제쳐놓고 간바르에 대한 감탄을 연방한단 말이죠. 맞아. 감독한테 비난도 간바르한테 말하자면 블레싱 축복한 거죠. 그 음. 카메라를 줌으로써 축복에 대한 질투죠. 음, 음. 감독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음. 음, 너만 그치. 너만 신에게 축복받았다 이거예요. 음, 차원이 그렇게 다른 거죠. 음. 음, 그렇게 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햄릿과 클로디오스예요. 음.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음. 클로디오스가 왕이에요. 현역 왕이에요. 음, 햄릿은 무기력한 왕자의 이름만 달고 있는 왕자예요. 옛날에 그런 왕자는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한시라도 죽을 수 있는 한심한
입장에 놓여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스티븐 교수가 노골적으로 햄릿을 무서워해요. 그거는 다른 차원에 있어서 그래요. 음, 우리가 하는 이런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토론이 뭘 의미하냐면, 이 영화 노베어스라는 영화는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오는데 같은 영화 관객에 있었어도 음,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나오면서 저 차원의 간바르와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야? 잘 음,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헷갈려? 라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이 시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의 힘은 생각보다 무섭다고요. 한 사람은 예술적 상상력을 가진 그걸 갖다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세상을 읽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음, 감독은 세상을 읽는 힘이 있고 간바로는 그걸 읽는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음,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애하고 어른의 차이를 비교하면 돼요. 애는 어른한테 못 덤벼요. 그게 나쁜 어른이어도요. 음, 왜 그러냐면 애가 뭐라고 말하면요. 너 왜 그러는지 다 아는 거죠. 음, 있는 거예요. 걔 마음을. 어른한테 못 당하는 거죠. 음, 차원이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좋은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이런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왜 공부하지? 이렇게 왜 내가 머리 아파서 하지? 이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돼지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 음, 돼지의 삶을 살고 싶으면 살아도 좋지만 음, 그 돼지는 소크라테스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무섭고. 네. 근데 소크라테스가 많은 세상에 오면 돼지는 죽은 목숨이죠. 음, 언제 죽어도 죽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소크라테스 한 명만 만나면 그 돼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특히 지금같이 시대 전환의 시대에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음, 꿀꿀거리게 돌아다니면 소크라테스가 잡아먹죠. 네. 그래서 이 감독이 그 마을, 시골 마을, 거친 시골 마을에서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첫날부터 다 무서워하는 국경선에도 막 가보고 음, 전혀 꺼리낌이 없잖아요. 네. 노 베어스는 감독한테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협박이죠. 음, 감독한테 그러잖아요. 그거 마을 사람들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조작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감독한테는. 그건 촌장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음,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하고 너 우리 말 한마디로 씹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안다 이거죠. 음, 음,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와서 심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음, 모르는 감독한테. 어? 음, 감독이 가진 사진이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음, 이 찍어있는 사진이 꼭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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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사진이 있으면 내가 그 사진이 엄청난 증거니까, 그지? 네. 누구도 끽소리 못할 결론을 낼 거라는 거죠. 그게 음, 감독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그 바람에 음, 진짜 피비린내 나고 사람이 죽잖아요. 음, 음. 근데 처음에 그렇게 무서운 뭔가 거예요. 뭔가 그 하나의 감독이 그 수준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뭔가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파나의 감독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음, 뭐 셀프 다큐멘터리 뭐 용어가 있었는데 작가주의라고 했나? 아무튼 음, 그런 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페르소나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페르소나로 나오고 그 사람이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거장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지만
일종의 하나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아까 전에 냉철한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가 뉴시스 얘기에서 나왔듯이 사고 실험 그래서 완전히 좀 어, 그런 냉철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감독도 약간 입체적인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바뀌는 마지막에 가서 난경을 부닥치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감독도 곰이 있다 없다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있다 없다, 뭐 사진이 있다 없다에 빠졌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맹세까지 하게 되죠. 사실 맨 처음부터 본인이 이걸 알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그 사람들한테 어, 리스키함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참여를 했으면 그래서 네고시에이션을 할 줄 알았으면 협상을 했으면 그래서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고자를 이제 솔드즈한테 뺏긴 사람인데 왜 억울한 거죠. 뭔가 나는 전통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난 그대들을 전통을 믿는 당신 할아버지들을 이제까지 지켜줬고 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지 않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도 못한다. 나이도 다 차서. 그래서 그런데 솔드스가 솔드스가 아니 야- 솔드스가 야곱 분노를 들고 야곱이 그 대학생이죠. 그래요? 아니요, 음, 아니요. 야곱이 그 대친구일걸요? 서른 몇 살 네. 먹은 시골 토박이 예. 맞아요. 알았네. 솔드주가 야곱이 서른 몇, 대학생입니다. 아, 솔드즈가 그 죽은 대학생이에요. 네, 네. 대학생. 대학생이고, 그래서 예, 내가 전 몰랐네. 사실 야곱이라는 말 들으면서 그것도 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겨루는 그 장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름이 멋있네. 그죠? 알았어. 제일 이름이 진실되잖아요. 거기서. 좀 이상하게 이름이 안 맞더라고. 내가 잘못 알았네. 맞아요. 예, 그래서, 파나이의 맹세의 장면에서 음, 사실 카메라를 그냥 파나이는 켜버리지만 약간 그걸 음, 또 근대적으로 또 증거로 남으려고 켜버리지만 음,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죠, 파나이는. 근데 아, 음, 야곱한테는 그대들의 전통이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파나이 당신도 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음,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극중극, 이 액자 구조라는 그 안에서 음, 음, 이 곰이 있다 없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음, 이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 자라 같은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이 가장 음, 그런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가장 멋있는 인물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런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파나의 감독이 자기의 카메라를 켜면서 어, 아 뭔가 나도 깨닫는 게 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죽음을 겪고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한 그 장혜령 기자의 그 곰 음, 나온다 가짜 소문, 이란이 막은 거장이 영화에 담은 메시지에 바로 그 용어 있죠. 인용하자면 영화 제작으로 감독은 자각하고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영감받는다. 셀프 다큐 형식을 빌린 페이크 다큐 혹은 음, 극영화 시네마 베리테의 형식에 근접하고 있었다. 음, 맞아요. 처음이 아닌 듯 영상 통화로 소통하던 제작진은 감독과 오래 호흡 맞춘 상태였고 초유의 사태에도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 요 구절에서요 중요한 게 감독이 자각하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 형식, 음, 셀프 다큐 형식이라도 또는 페이크 다큐죠. 다큐 같은 페이크는 가짜니까 가짜 다큐 형식 같은 거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감독이 내가 아까 난경을 얘기해서 감독이 전부 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첫 점에서 감독은 자기가 왜 국경 마을에 와 있는지조차 설명을 못 해요. 음, 음,
이 영화가 감독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세 개가 진행이 되는데 맞네. 그중에서 한 차원, 그러니까 3차원이 진행이 되죠. 맨 가운데 시골 국경마을의 차원이 있고, 음, 그게 전근대 차원이고, 그거하고 좀 달리 있는 차원이 근대의 차원, 그게 찍히는 영화의 차원이죠. 음, 맨 겉에 뭐가 있냐면 감독의 다큐, 셀프 다큐 차원이 있어요. 음, 지금 이 임정식 위원이 설명한 거는 그 셀프 다큐 차원에도 음, 스토리의 전개가 있었다. 음, 음, 그러니까 음, 맨 처음에 발단부터 시작해서, 그지? 음, 갈등, 전개, 그죠. 뭐 절정, 결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주장이고 그거는 굉장히 동의해요. 음, 그래서 그 난경은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죠. 맨 그죠. 처음에 감독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맞아요. 찍으면서 컷하고 야, 배우가 그렇게 연기하면 되냐? 감정은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잖아요. 음, 맞아. 그리고 그걸 자기가 원격 조정하면서도 잘 이렇게 전개도 안 되면서 맞아. 어? 그러면서도 뭔가 다 될 것처럼 올마이티한 감독인 것, 음, 전형적인 감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죠? 그런 태도를 음, 취하는데 사실은 영상 통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적으로는. 음, 그런 엄청난 좌절 속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에 맺힘에 있어요. 그 자신감이 나머지 자기가 찍는 두 장면, 하나는 그 시골 마을 장면이죠. 음, 시골 마을 장면에서 야곱이라는 청년이 그 감독의 카메라에 그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음,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에 옮겨서 폭력을 행사하죠. 음, 감독한테 대답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한 거지만 카메라가 감독이 주장하는 거 카메라가 의도하는 바는 평화로운 해결이고 평화로운 그거죠. 그렇게 맹세하러도 간 거죠. 근데 음, 야곱은 그 전체의 틀을 깬 거죠. 감독의 틀을 깬 거죠. 사실은 맞아. 음, 촌장의 틀을 깨기도 했지만 감독이 동의한 틀도 깬 거예요. 평화로운 해결책은 없다라고 말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난경이죠. 음, 난경이 원인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자라라는 여자가 나중에요. 잘하라는 여자가 노골적으로 감독한테 그래요. 맞아. 노골적으로 감독한테 대들잖아요. 뭐라고 맞아. 대드냐면 모든 게 다 가짜잖아요. 음, 당신은 해피엔딩을 만들려고 이런 거잖아요. 라고 카메라에 대고. 그래서 영화의 틀이 깨진 거죠. 국영화의 드라마라는 거는 그 감독이 supposed to be not there에서 그죠? 음, 음, not in the movie 해야 된단 말이죠. 그지? 음, 근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영화의 틀 자체를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맞아. 영화에서 다큐멘터리로 들어와 버린 거죠. 음, 그래서 마지막에 자라가 죽었을 때 그게 과연 영화일까? 음, 진짜 죽은 걸까? 라는 혼란을 관객들이 하게 만들어요. 물론 영화로 죽었겠죠? 그렇게 믿고 음, 싶지만 어떻게 보면 시네마 베리테 그런 것처럼 베리테는 진실이죠. 실제를 보여준 건 죽은 게 진짜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음, 음, 그것도 감독이 그것 쪽으로 또 뛰어들고 와서 그래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드라마 속의 그 죽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감동을 줘요. 죽은 게. 음, 거꾸로 큰 감동을 주는 거는 감독 안에 그만큼 임팩트가 생긴 거죠. 음, 그만큼 임팩트가 생겼으니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 감독도 음, 마찬가지로 나중에 난경이 되는 이유가 그것도 원인이 된 거죠. 음, 또 더 있어요. 난경의 원인은. 감독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조 음, 감독이요. 맞아. 맞아. 나타나요. 그죠? 조 감독 맞아. 내정가 나타나서 감독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국경선으로 가요. 음, 감독을 끌고 건너가자 그래요. 그죠? 음, 음, 야, 지금 당신 국경선 발을 넘어갔다. 이러고 말하잖아요. 음, 건너가면 된다. 왜 그러냐. 감독이 놀래서 돌아서죠. 음, 그러니까 그 감독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그 세계관 전부에서 결정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내가 마지막에 난경을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는 거장이라고 그러면서 뭐 다 해준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거는 마지막 장면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음. 그 마지막 장면의 성취가 이 영화의 성취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약할 때는 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음, 사실은 이 영화는 그런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음. 음, 그냥, 뭐 페르소나 뭐 그런 느낌이긴 하니까. 음, 음. 음. 거기 나오는 감독이 진짜 감독은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니, 진짜 감동이죠. 아니, 진짜 감독이긴 하죠. 근데 뭔가 그런 그게,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예,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게 이 감독의 아주 굉장히 묘한 점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과 환상의 차이가 뭘까 그거 얘기하는 또 그 얘기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음, 주제이기도 해요. 음, 음, 네. 음, 음, 전, 음, 야곱, 야곱의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야곱이 참, 이제, 그, 여기 세계관이 세 개가 나온다는 처음에 토론의 7개의 어젠다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이 그중에 세 개의 세계관이 이제 정근대가 있고 근대가 있고 탈근대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감독이 지금 가 있는 마을은 아직은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시골 마을 정근대 사회로 돌아가는 곳이고 이제 감독이 원거리로 촬영을 하는 공간인 터키르키예가 이제 근대적인 그 도시의 공간이고 인제 감독이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감독은 이제 그걸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다 예, 관찰하듯이 그 예, 바깥에서 하나 더 보고 있는 차원이 이제 그 정근대 근대 바깥에 있는 탈근대 세계관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저는 이 셋 중에서 일단은 이 정근대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가 좀 쉬우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는 한국은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먼저 보였던 게 이제 야곱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야곱은 이제 그때 맹세식 그 자리에서 나도 분명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정근대 전통 그 결혼 문화. 여자아이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미래의 남편이 지어줘야 된다. 그 결혼 전통 때문에 나도 그거에 존중하느라고 사랑하는 여자도 포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나더러는 저 솔드즈와 고잘의 사랑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솔직한 고백이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말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더 불쌍하고 안쓰러웠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야곱에 대해서 거기 수많은 장로들과 남성 구성원들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는 야곱을 어디가 야곱 약간 이 정도로밖에 붙잡지 못하는 수준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왜 야곱의 편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그런 그 좀 어떤 무기력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음 그 처음에 이제 그 영화 초반에 그 간발의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요리를 항상 파나히 감독의
식사를 음. 항상 챙겨주시는 건 그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그 할머니랑 이제 또 식사 챙겨주시면서 단속감 뭐 대화도 많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음. 하나이 감독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일부러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 결혼식 문화에서 왼쪽에는 신랑이 앉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신부가 앉으면 안 되냐. 그랬는데 할머니 답이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냥 그런 문화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부터 이제 이 거기서 제일 오래 사신 것 같은 할머니도 자기가 살아온 그 전통이라는 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 전통이 갖고 큰 의미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가까워진 그 상황이 앞에서 아까 야곱이 닥친 뭔가 그런 억울하다는 사람이 나와도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나타났고,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솔드주와 이 고잘의 비극도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음. 그 정영인 기자 경향신문에 노베우스 현실과 영화와 현실 양쪽에서 비극으로 치닫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구절이 이렇게 썼어요. 영화에서는 야곱과 고잘의 세족식이 이루어졌던 개울가 바위에 음.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음. 솔두수만 비친다. 고잘의 예언대로 피를 본 것인데 사진은 진짜로 없었던 것일까? 이런 구절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장면 있죠? 음. 맨 처음 그 세족식 장면, 네. 이게 야곱과 고잘의 세족식이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이게 이 정영인 기자의 이게 사실 이게 이 묘사가 정확하다면 고잘은 야곱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고잘의 잘못이죠. 음. 세족식 전에 도망쳤어야 되는 거죠. 음. 음. 세족식을 할 정도로 그 다 차려입고 신부복을 다 차려입고 음. 그런 다음에 야곱을 거부한 거잖아요. 맞아. 음. 야곱의 분노는 당연한 아주 타당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음. 마을 음. 사람 전체가 모여서 동의를 했던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야곱의 분노는 너무나도 타당한 거고 그게 첫 번째, 그거는 굉장히 정확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은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어? 그 이슬람 문화 말하자면 일신교 그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문화에서 야곱은 되게 중요하죠. 그 아주 전통의 아주 야곱의 그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음. 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문화잖아요. 그 이 사람은 아주 맞아요. 전통의 문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음. 근데 고자리 같이 사랑에 도망치는 행동을 하는 대학생의 이름은 솔두스예요. 음. 음. 솔루션이죠. 솔루션이 음. 해결책이 못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근대에 테헤란 대학생이 돼서 갔는데 데모하다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나중에 그렇게 야단 맞잖아요. 마을이들 음. 얼마나 지원했는데 맞아. 음. 그냥 지원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전근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마을이 아이를 키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솔도스는 마을의 지원, 경제정적인 지원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음. 솔도스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마을에. 맞아요. 그래서 솔도스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야곱이 솔도스를 때리잖아요. 때려서 머리가 다쳤는데 한두 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음. 이름에도 불구하고 솔도스 보고 마을 사람들이 참으라 그래요. 음. 참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음. 음.
중요한 맞아요. 거는 이렇게 야곱의 편을 잔뜩 들고 나면 그럼 이제 질문은 뭐가 되냐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이거죠. 음, 그래서 집주인 간다르의 어머니가 오른쪽 왼쪽을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감독이 본 거죠. 그 세족식을. 음, 야곱 고전의 세족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솔두스와 그 고자리에 있는 곳 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음, 그 두 개의 갈등을 못 느낀 거죠. 그치? 음, 그 음, 사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좀,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지우기가 너무 쉽잖아요. 맞아. 그 영화 장면을 보면요. 애들을 찍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 컷을 동시에 팍팍팍 찍어요. 원래 카메라 찍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이 그렇게 찍어요. 전문 기자들이. 음, 그러더니 카메라를 살짝 돌려요.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진술처럼 초점을 맞췄고 사진을 음,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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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음,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고. 음,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까 돌아가서 그 무기력함을 더 얘기하자면 마을 사람들이 야곱이 화를 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음, 당연히 자기네들이 세족식에 전부 다 참여했다는 소리는 저 마을의 전통으로 그걸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걸 본격적으로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야곱은 잘못이 없는 거죠. 음, 저, 질문은 뭐냐면 왜 무기력하냐 이거죠. 음, 음, 그게 질문인데 그 질문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 감독한테 있어요. 감독의 존재가 무기력의 원인이에요. 무슨 음, 소리냐면 음, 전근대가요. 근대 시대에는 조금 발언을 했어요. 음, 예를 들면 무당이죠. 음, 무당이 우리나라 저 1960, 60, 70년대 동안은 힘이 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저 어촌 마을에 가면 당집이 있어요, 아직도. 음, 어촌 마을에 가면 당집이 있어요. 가끔 여행 다니다 보면 보거든요. 음, 그리고 그 당집에서 하는 그 풍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여전히 어촌 마을에서. 음, 근대 사회까지 들었으면 그 바로 전에 전근대 사회였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는 전근대 사회가 힘이 있어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근대 사회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음, 감독이 상징하는 거는 근대 사회의 내용이 음, 아니잖아요. 네, 감독한테 마을 사람들이 질투할 수 있는 건 자동차뿐이에요. 네, 맞아. 자동차는 근대 문명의 이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감독한테 더 부러운 거는 카메라하고, 어? 음, 카메라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컴퓨터고 위성 그 연락인데, 음, 그건 존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음,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음, 자기 바로 뒷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차원이 음, 3차원, 1차원에서 2차원, 1차원에서 2차원, 전근대하고 근대하고 1차원이고 2차원이라면, 근대 시대라면 전근대 2차원이라면, 2차원에 돼 있으면 1차원의 영향력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또 그쵸. 입을 수 있단 말이죠. 음, 대화가 되는 거죠. 음, 감독의 자동차를 보고, 그죠? 근데 음, 3차원이 되면요. 1차원하고 3차원하고는 대화가 단절이 완전히 돼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내가 그 마을에 어촌 마을에 가면 당집이 있고 무당이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네, 그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음, 왜냐면 그런 건 지금 완전히 웃기는 일이 돼버렸다며요. 아까 말한 쇼예요, 쇼. 음,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하기 이를 음, 데 없는 거죠. 음, 음, 그죠? 음. 네, 음, 그래서
김상목 기자의 오마이뉴스 김상목 기자의 우연히 찍은 불륜 남녀 사진 진태양난에 빠진 감독. 여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음, 비슷한 내용으로 음, 뭐 읽어보자면, 하지만 그런 전통은 이미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사실 마을 주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외부자로서 감독이나 도심을 먹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평생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을 장로나 주민들도 그저 전통을 지키는 게 기존 질서에 유리하다고 여길 뿐 특별한 이유라고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뭔가 생각이 나서 읽었습니다. 음. 음, 음, 음. 그래서 시골 내에서의 그 커플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영문학과니까 바로 생각나는 커플이 있잖아요. 어, 음,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음. 줄리엣이 바로 생각나죠. 그 정건대 이적, 중세의 두 가문. 음. 클리셰죠, 완전. 네. 중세의 두 가문의 그 여자 그 둘이 또 서희가 나빠요, 또 가문이. 솔루즈랑 아니 고자리랑 야곱 가문이 사이가 또 나빠서. 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라랑 박티엘의 커플 있잖아요. 그 커플이 이제 자라가 자살한 이유랑 그 이 두 셰익스피어 이 커플이 로미오와 줄리엣 커플이 자살한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음, 좀 이 곰이 있다 없다라는 아까의 논리로 약간 얘기하고 싶은데, 곰이 없다는 것도, 곰이 있으니까 있는 걸 믿어줬잖아요, 야곱은. 근데 곰이 없다는 것도, 그런 희망도 위험이랄 수 있는 거죠. 마을 밖으로 나가다가 이제 국경선에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죠, 두 커플한테. 그러니까 어, 사실 곰이 없는 것도 그런 희망조차도 일단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극중국 안에서의 이제 자라, 영화 속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자라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어둠의 핵심의 그 콜레드가 그쓴 어둠의 핵심에서 그 극중국이죠. 그것도 액자 소설 뭐 찬학 구조라고 하는데, 음, 이제, 말로우가 설명하는 이제, 나라는 화자 안에, 말로우가 이게 그, 커치에 대한 에피소드를 설명해주는 그런 액자 구조인데, 음, 그런 거에서랑 비슷하게, 어, 자라가 죽은 이유도, 어, 뭔가, 어, 진실이라는 게, 어,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진실이 없다는 거. 거짓 같은 현실만 있다는 거를 깨달아 버리고, 뭔가 영화를 찍은 이유가 있어요. 자라랑 박티에르가 그 10년간의 그 고투, 난민 중의 고투 속에서도 영화를 찍은 그런 헌신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런 게 있는데, 근데도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했을 때, 그 뭔가 존재 자체가 뭔가 사랑 때문이도 맞죠. 박티엘가 말한 것처럼 내가 버팀목이었었는데 나마저도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애초에 그 영화라는 장르 자체에 있어서 어떤 한계 아니면 뭔가 진실이 없다는 그런 거짓 같은 사실을 알아버린 그런 뭔가 어, 게 있지 않았나. 그게 아마도 자라의 자살을 한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도 가장 크게 파나이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을 것인데, 음, 음, 그쵸. 음. 그, 네. 음, 솔두스가 죽은 이유하고
솔두스가 죽은 건 확실하죠. 음, 고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총 맞았다 그러는데 솔두스는 죽은 거 확실한 것 같은데 음, 솔두스라는 저인근대 사회 사람이 죽은 건 총 맞아 죽었어요. 네, 국경수비대에 국회의사는 총을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국경수비대의 총인지 뭐 어디가 좋은지 하여튼 모르지만 어쨌든 총을 맞아 그렇죠. 죽었죠. 네, 근데 자라는 달라요. 음, 음, 자라는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음, 음, 맞아. 엄청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전근대하고 그죠. 음, 근대하고 그 차이점이에요. 음, 그죠. 전근대 시대에 노베어스라고 했을 때 노베어스 곰이 돌아다니니까 나가지 마라. 경계선을 벗어나지 마라. 그죠. 곰은 외부에 있는 위협이죠. 음, 음, 근데 자라는 외부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라의 위협, 자라의 목숨을 뭐 없애게 하는 말하자면 베어즈를 거기도 적용한다면 그 베어즈는 상징이에요. 음, 현실의 곰이 그죠.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내면의 곰이죠. 음,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음, 자살한 이유가 자라가 자살한 이유가 그 장면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객들이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음, 우리 마지막 순간에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는 그런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었던 거죠. 그 드라마도. 네,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 드라마, 우선 드라마라고,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치고, 그러고 보면 맨 처음에 밥티아르가 자라한테 처음에 나타나갖고 하는 소리가 여권을 하나 구했다. 음, 음, 그 여권은 프랑스 여자 건데 훔친 거다. 근데 훔쳐서 분실 신고하는 데까지 3일이 걸리니까 3일 내에 나가야 된다. 음, 당당히 비행기 타고 프랑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대강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라가 그러면 당신을 놓고 가라는 거냐. 음, 그 맞아.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0년도 넘게 못 갔으니까. 음, 그 10년 그죠. 넘게 당신은 병도 많은데 내가 안 하면 밥도 제대로 처리도 그죠. 못 하는데 음, 그 죽는 당신을 놓고 가라는 소리냐 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박티에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영화하고 관계없이 일수업자한테 내가 가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찍은 음, 장면이 나오고 그죠. 박티에르가 나중에 여권을 여권을, 그죠. 얻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택시를 타고 가려는 순간, 공항으로 가려는 순간 자네가 박티에르한테 카메라 앞에서 음, 박티에르에게 여권을 달라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자라가 본 바티아라의 여권은 가짜였어요. 음,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여권이었어요. 음, 사기를 친 거죠. 자라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바티아르가 사기를 친 거예요. 음, 그때 드디어 자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감독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라가 이제 떠나버린 거죠. 바티아르를. 그죠. 음, 바티아르가 그 술 먹으면 안 되는 몸 상태인데, 그죠? 술에 쩔어 있는 걸 발견하죠. 음, 그리고 자라는 자살한 장면으로 나와요. 드라마인 게 거의 확실해요. 첫 장면에서 보면. 그죠? 음, 그리고 드라마가 배우인 것도 거의 확실해요. 그렇게 믿고 음,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페이크 다큐일지도 몰라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죽음은 진짜로 죽음일지도 모르는 거죠. 음, 음,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솔두스의 죽음도 영화 속의 죽음이긴 하지만 진짜 죽음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음, 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대 사회 그러니까 자라는 바티아르를 위해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죠. 맞아.
그런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음, 맞아요. 더 그게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곰은 다른 곰이죠. 그죠? 그쵸. 그때 곰은 내면에 서로, 그러니까 근대적 사랑이죠, 이거는. 음, 음, 근대적 사랑은 뭐밖에 없어요. 남녀의 서로의 신뢰하는 사랑밖에 없어요. 음, 전근대 시대에는 주변의 가족이나 우리나라는 약간 아직도 전근대적인 면이 있어서, 그치? 음, 맞아요. 가족이 뭐 지지를 받고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근대 사회에서는 둘이만 좋아하면 끝인 거죠. 음, 그 둘이만 좋아하면 끝인 거는 문제점이 하나가 둘이가 서로 좋아한다는 게 음, 아니라는 걸 느껴지면 바로 그치. 무너지는 거죠. 음, 그게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음, 솔두스는 외부의 위협에 그쵸. 의해서 죽은 거고, 음, 그러니까 솔두스하고 보잘은 둘이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로 어떤 사랑인지 느낄 정신도 없는 거죠. 음, 음, 그쵸. 그 정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맞아요. 얘기를 할 정신은 없는 거죠. 그치? 전군대에서 음, 벗어나야 되니까. 근데 잘하는 이제 근대적인 사랑이니까 밥티아르가 자기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혼자 보내려고 그랬으니까. 음, 밥티아르가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사실에 어, 더 이상 살림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는 실제 현실의 곰이고 하나는 상징의 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음, 위협도 하나는 외부의 위협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는 내부의 위협이고 그러니까 음, 솔도스는 살해되었고 자라는 자살을 한 거죠. 음, 남경의 방식이 결론이 그렇게 두 개가 다르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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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저는, 음, 좀, 어, 어, 이게, 그 영화를 좀, 음, 나라별이랄까?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이란에서 만든 영화다 보니 영화랑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영화랑 그리고 이제 가장 선진국에 있는 독일에서 만든 영화랑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화를 셋 다 하나는 옛날에 본 거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셋이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극 중 극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물 안에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영화 읽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 극 중 극일 찍는 그 방식이 비슷하지만 근데 이제 왜 이란 이 요 파나히 감독은 그 안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야 했고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은 자기가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자기의 아바타처럼 이제 그 대사를 연기를 해 주는 그 김민희 배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을 따라서 그 이게 이제 그 감독께서 연기를 하면서 배우는 또 이제 감독의 역할을 한 다른 배우들이 음, 있었고 이런 구조였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 얘기를 꺼낸 게 그 인제 근데 또 독일 영화는 또 티처스 라운지라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를 봤는데 근데 여기서는 인제 감독이 아예 바깥에서 얘기를 하지만 인제 그 바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렇게 구조가 좀 완전히 다른데 이 세 영화 또를 공통점으로 묶어 준 게 정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묶여 있는 영화들인데 근데 이제 나라별로 취하고 있는 그 문화에 따라서 이 표현되는 그 영화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인제 이 얘기를 했던 게 그 인제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좀 더 비슷했던 점은 아직 정근대 문화가 좀 남아 있는 다는 그 다는 점에서 이 감독이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거를 잘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제 지금 당장 실제 그 현실에서 그 자기가 그 실제로 그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정부의 탄압이 있는 그런 현실이 있 있 있고 하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제 탈근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까 1 차원, 2 차원, 3 차원을 얘기한 것처럼 1 차원과는 굉장히 멀게 느껴져야 되는 얘긴데 이란 감독의 이란에서 태어난 사람에서도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멀 수가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장 뛰어들지 않고서는 당장 눈앞에 피 튀기는 현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근대에서 탈근대를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그 음. 문화가 변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 음. 근대화를 거의 탈근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더 이 긴급함, 시급함 같은 게 있달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음. 대해서 음. 얘기를 잘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좀 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지 우선 내 음음. 얘기를 먼저 한번 해 보고 다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난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생각이 좀 더 정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어 이 이 영화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그 조 감독 레자가 레자. 음. 음. 레자가 감독을 하려고 이제 그거 뭐 어렵냐. 저 감독 자기는 넘어왔다 넘어갔다 하잖아요. 음. 음. 돈만 주면 넘어갔다 넘어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음. 연락만 하면 넘어갔다 넘어갔다 하는 상태니까 잠깐 넘어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냐. 그죠?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음. 그런데 그런데 음. 이 파나이 감독이요. 국경선을 자기가 넘어갔거나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안 때 파나이 감독이 어떻게 되냐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음. 김예솔비 그 신의 20일 기자가 진실의 반동을 붙잡는다는 것에서 뭐라고 하냐면 음. 하나이는 국경을 넘어오라는 이게 그대로 묘사인데 조감독 레이자의 말을 듣고 밀수꾼의 도로를 따라 국경 가까이 차를 몰고 간다. 그러나 자신이 국경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안 파나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친다. 그는 왜 국경 경계선을 건너지 못할까? 그러면서 왜 여전히 국경지대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걸까? 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고 대답은 뚜렷하게 없어요. 그러다 음. 파나이는 촬영지에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단지 그것뿐일 걸까? 이렇게까지만 했거든요. 음. 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요용어를 쓰고 싶어요. 자크 데리다의 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There is no outside text. 음.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
하나만 더 요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요 구절이 어디라고 또 연결되냐면 어, 이게 누구냐면 김상목 기자 음, 오마이뉴스인가? 네, 맞아요. 오마이뉴스의 김상목 기자 유해에 찍은 불륜 남녀 사진 진태양남 빠진 감독 거기서요. 내가 주목한 구절은 요거 하나인데 이런 게 음, 있어요. 감독은 그러니까 영화 음, 안과 영화 밖, 그 영화 안 배경 튀르키예 촬영 현장과 이란 감독이 체류하는 마을의 국경선 부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독은 결코 이 두 배경을 합치거나 횡단하지 않는다. 음, 조 감독이 음, 장시간 차내에서 국경을 넘는데 음, 에 대한 논쟁을 벌이지만 카메라는 결코 둘을 한 번에 담지 않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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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함께 있으나 둘의 상태는 분리되어 있다는 상징적 처리다. 이게 내가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냐면 현실이 있을 때 그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게 현실을 텍스트라고 본다면 텍스트의 바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의 바깥에서 텍스트를 쳐다보면서 내가 신처럼 그걸 말하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체를 다 객관할 수 있는 음, 그런 입장은 있을 수 없다는 정확한 입장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제목은 노베어즈인데 그게 약간 좌파적 제목이죠. 음, 음, 그죠? 음, 부정파의 비판적인. 그러니까 이 감독이요 그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 약간 정치적으로 쓴 것 같아요. 약간 음,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쪽 그 계열 이 그 문화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지만 이건 감독은 좌파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음, 음, 세상을 좌파의 가장 큰 약점은 난 좌파를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음,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점은 제3자인 것처럼 비판한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깝거든요. 음, 그 사회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비판한단 말이죠. 음, 그죠? 근데 누구도 텍스트의 바깥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음, 데리다가 이걸 나처럼 또 해설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데리다의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설하는데 There is 음, no outside text.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본문이라면 텍스트라면 그 텍스트의 바깥이 있어서 그 바깥에서 이 상황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음,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아주 중요한 이해하는 중요한 점이에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약간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홍상수 감독은 바깥에서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게 봤었을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건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 같이 헤매는 거죠. 물 안에서처럼. 음, 그 티처스 라운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영화의 강점도 그거에 있어요. 그 영화의 강점은 그 현장 내에 정말로 답답하단 말이죠. 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그래도 교육 현장 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음, 왜냐하면 텍스트의 바깥은 없으니까요. 음, 우리는 현실 바깥에서 어떤 이데아적인 걸 가지고 현실을 가볍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 조금 음, 전에 이은지 위원이 한 얘기를 내가 견광부에서 설명을 하자면 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음. 뭔가, 자라라는 친구가 죽은 거를 사실 안타깝게 보면서도 동시에는 어,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는데, 음, 한국인들도 비슷한 절망의 난경의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그런
자살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순수한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죠. 사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앞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 자체도 일단 삶 내부에 들어와 있다는. 음, 그래서, 텍스트의 외부가 없는 거죠. 죽음도 삶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Life in death, death in life. 뭐 이런 얘기도 같이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 음, 뭔가 윤태호 작가가 이제 뭐 미생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부자들 얘기를 하면서 모든 조건은 내부자들 연재를 이제 한겨레에서 하다가 실패? 1화를 내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모든 조건은 모든 균열이란 균열은 내부의 조건이 완성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균열이라는 것이 내 내부에 들어왔고 난 이거를 완성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음, 그래서 내 내부 안에 그 현대에 대하여에 대해서 그 데리다의 현대에 대하여서 읽으면서 다른 타자의 외부에서의 공격보다는 내 내부에 있는 타자의 공격이 가장 그 근접성의 공격이 가장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베어스랑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의 내부에 있는 어떤 자라의 영혼, 그런 정신,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사실 가장 아파왔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적인 그런 점에 있어서. 음, 누군가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 자체로 하나의 감독 안에 남아있는 거죠. 음, 뭐 곰이 있다, 없다, 뭐 진실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진실이 있으면 그 진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진실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두 영향을 어떻게 같이 고려할 것인지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독한테서 음, 사실 하나의 감독은 그거를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약간 눈먼 통찰 같은 거죠. 그래도 약간 눈물 통찰 같으면서도 근데 콜레드에 대해서 어떤 비평가 리비스라는 비평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둠의 핵심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를 어, 가장 강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콜레드가 어, 유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 그게 원래 비판이었는데 어, 음, 아무튼 뭔가 그런 컨퓨전 그 자체 어떤에 대해서 어, 그거를 장점으로 만드는 그런 눈먼 통찰을 하고 있다고 이 노베아스 안에서 파나이 감독이 이걸 자체적인 엄청난 절망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이걸 기회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 내부에서의 균열 자체를 아니면 삶 안의 죽음의 그런 존재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이 조용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게 제일 위험하고 잘 안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이걸 백화점에서 나오면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음, 이런 위험한 데에 대해서 아무도 각성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라의 자살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자라의 자살은 현실인가?
자라의 자살은 현실적 사건인가? 아니면 자라의 자살은 환상적 사건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라의 자살의 가능성이 나한테 없는가? 나는 현실 속에 나죠. 아니면 자라의 자살은 나의 그냥 생각, 환상 속의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인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재가 아니라 영향으로 남아있는 거라는 얘기도 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이 죽음의 존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아까 리비스가 얘기한 그 모르겠다는 것, 컨퓨전 얘기도 중요한 거고, 내부에서 균열, 삶 안의 죽음이라는 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 전체는 뭐에 걸려 있냐면, 이게 과연 현실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라는 거예요. 현실인가 환상인가를 좀 더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상상력의 산물인가? 아니면 팬시의 산물인가? 이거는 거죠. 그죠? 지금 시대 문학이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 시작돼. 좀 해설이 대답이 어려운데 이건 할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대 문학이 시작될 때 있죠. 낭만주의가 컬리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그거를 대척하는 말이 팬시였어요. 팬시 환상. 음, 이미지네이션은 현실에 반영이 되는 거죠. 생각이. 음, 그리고 그 컬리지의 그런 낭만주의의 그런 상상력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버렸죠. 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했던 세상이란 말이죠. 음, 상상했던 세상들, 상상했던 세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상한단 말이죠. 음,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서 가전 전시회 같은 데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상상이죠. 아, 그리고 그걸 뭐라고 비교했냐면 팬시, 환상하고 비교를 했어요. 구별이 뚜렷했을 때가 근대 사회예요. 칼리지가 음, 시작했던 비교고 그게 근대 문학 비평의 그 사람이 아버지죠. 그 사람이 구별했던 자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한국인의 자살률이 높은 거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자라의 자살은 한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한국인이라면 주의 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시대가 탈근대라는 거예요. 근대 시대가 갖고 있던 상상력 우위의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환상이 상상력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패션 잡지 있죠. 패션 모델들의 패션쇼나 패션 잡지를 보면요. 이쁘고 메마른 여자들한테요. 굉장히 기괴스러운 옷을 입혀요. 음, 음, 전혀 일상생활에서 입을 것 같은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해요. 패션쇼가 상상의 쇼가 아니죠. 음, 상상의 쇼예요. 사람들이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 미술 전시회 무지 가요. 음, 상상의 세계 속을 보는 거죠. SNS를 내가 계속 비판하는데 SNS가 상상인 것처럼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먹은 케이크 먹기 전에 사진은 환상이란 말이죠. 상상이 음, 아니란 말이죠. 맞아. 먹어야 진짜 거잖아요. 음, 상상은 먹어야 되는데 환상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걸 사람들이 환상과 상상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현실과 환상의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음, 사라의 자살은 자라의 실수였어요. 사라가 갖고 있던 사랑의 상상력이 아니라
사랑의 환상이었던 거죠. 음, 피아르는 병든 남자예요. 무기력하고 병든 남자고 자라에 대한 수뇌부밖에 없는 남자란 말이죠. 자라의 그런 환상에 부응하려고 자라 혼자 프랑스를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환상의 남자가 끝까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자라가 마티아르한테 그거를 현실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조여권 하나 훔치고 구하는 게 전 재산을 바쳤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자라가 잘못한 거예요. 음, 자라가 자살한 거는 바티에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바티에르는 자책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환상이 삐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한국의 자살률도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SNS를 비판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서울의대를 전부 다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내세우는 사회가 그게 병든 사회가 자살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고 뭐냐고요. 그건 상상이 아니고 환상이고 환상은 그 커리지가 경고했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상상력으로 유지될 수 없는 근대 사회가 더 이상 붕괴되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다른 꿈을 가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는 상상력의 과다한 그죠? 음, 형태인 환상밖에 없으니까 환상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그거는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나 전부 다 무책임하게 그토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문화가 감독한테 그러잖아요. 해피엔딩을 우리한테 바라셨죠. 감독이 해피엔딩을 바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감독한테 그 말은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해피엔딩은 자라가 바란. 그 해피엔딩이 다피에르가 바란 현실적인 해피엔딩이 아니라 환상의 해피엔딩인 거죠. 음, 한국의 자살률은 대부분 다 바보 같은 죽음이에요. 그 바보 같은 죽음은 환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깨졌다고 죽는 거죠. 어이가 없는 죽음들이죠. 음, 이거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섬세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요새 인문학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라서 좀 더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끝나가네. 예. 음, 더 할 말 없는 것 같아. 음, 내가 정리할까? 정식이 할 거 있으면 정식식. 저, 어, 저, 잠시만요. 음, 뭔가 이야기의 음, 임팩트가 굉장히 크네요. 음. 음, 나는 할 얘기가 두 개가 남았어요. 음, 그게, 네, 그냥, 어, 아직, 다 말한 것 같은, 음, 음. 다, 그럼 내가 그냥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네. 뉴시스 손정빈 기자가 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 로베이스라는 말에서 이거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품의 탁월함은 마치 따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1, 2, 3을 3편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데 있다. 이 세 개가 한 편의 영화가 됐잖아요. 그 음, 어떻게 한 편의 영화가 됐는가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음, 하나고 어,
어떻게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 우리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한 편의 영화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두 번째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해결책은 없는가 라는 거예요. 음,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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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첫 번째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또 말씀해 다시 주시면. 한번 얘기하면 그 이제 세 가지 얘기가 영화가 따로 말씀해 나왔는데 그 네, 세 개가 서로 잘 조화가 돼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좋은 점이 그거죠. 응?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기자는 탁월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음, 두 개가 다 세 개가 섞여서 잘 버무려져 있는 음, 거죠. 쉽게 말하면. 그쵸.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 그죠? 음, 그 두 그치.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마지막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뭔가, 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난경이라는 게, 노베어스와 같은 상황이라는 게, 어,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묶어주는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고, 음, 각 스테이지 뭐 약간 스토리들마다 그런 난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음, 왜 간바르가 계속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간바르를 또 사람이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음, 음,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국경수비대가 오는 걸 알려주고, 본인도 이제 국경수비대한 그런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취조도 받고, 이제 위험해진 거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살고 있다가, 참, 감독이 사실, 어, 그쵸. 감독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런 입장에서는. 근데 미워하지 않고 내심 응원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한 명 한 명의 어떤 캐릭터가 참 잘 돋보이는 것 같은 미워할 수 없는 어떤 캐릭터들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렸던 것 같고 해결 그게 아마도 세 가지 영어가 참 잘 부여됐다 했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시점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시점에 따라서 어느 누구가 간발의 입장에서 보든 야곱의 입장에서 보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동요됐든 간에 공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참 넓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해결책이 있는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음, 지겹도록 듣던 얘기지만 난경이라는 것도 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 탈근대의 세상에서는 이 베이루트의 폭풍의 눈이라는 어떤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레바논에서의 여인들의 얘기를 다룬 이제 베이루트 폭풍 그 폭탄 테러를 다루기도 하지만 폭탄 그 사고를 다루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영화하고 비슷하면서도 정근대 근대 탈근대가 함께 있는 걸 보여주면서도 비빔밥 문화를 보여주면서도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뭔가 어조를 담고 있는 어, 뭔가 정근대에 있는 사람들도 근대 혁명을 말하고 근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탈근대 혁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는 어떤 그런 뭔가 밝은 분위기? 그런 절망할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그때 교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면서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의 어떤 그런 저개발의 그런 모더니즘이랑 반대되게, 근데 뭔가, 반대되게, 그때는 이제 거기 있던, 지식인들이 절망을 했었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미 탈근대에 도래해서, 어,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를 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시대의 정신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하면은 비극이라도 희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사니까. 즉, 예, 이 그 세계가 섞인 거를요, 나는 어떤 용어로 쓰고 싶냐면 포월이라고 쓰고 싶어요. 포월. 음, 내가 음,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음, 포함하면서도 초월하기, 감싸고 넘어가기라고 볼 음, 수 있어요. 이 세계가 이 세계관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월의 구조로 감싸고 넘어가기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음, 그거를 말해주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각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경 마을 있잖아요. 네, 그 마을에서 그게 전근대 마을이잖아요. 네, 전근대 시대의 중세적인 마을이에요. 미신이 난무하는 마을인데 그죠, 그 마을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 촌장. 그죠, 마을 촌장은 전근대 인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테헤란 대학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말하는 투랑 보면 감독하고 대화하려고 음, 그리고 감독한테 노베어즈 설명할 때 그거 사실은 그 마을 사람들 그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촌장이에요. 음, 그 사람은 그 정근대 사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근대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음, 잘 처리할 거라고 믿어져요. 음,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그냥 보고 있어요. 그 음, 전근대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아는 정도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간다르. 간다르도 전근대에 살고 있지만 감독할 때 나중에 퇴거 명령을 내릴 때 음, 음, 기가 막히게 예의 바르게 설명해요. 맞아. 맞아. 진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예의 바르게 나도 그렇게 못 그때 내가 감탄했어요. 나도. 내가 만약 간다르라면 나 그 대사를 보면서 내가 대사를 영화를 보면 기록할 수 없으니까 못 말하는데 그 대사를 찾아보시면 진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다시 말해서 전근대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질곡 속에 다 갇혀 있지는 않단 말이죠. 음, 거기서 근대와 탈근대를 뛰어넘어서 탈근대 시대까지 올 수 있는 인물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마을 촌장보다 간다르가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다는 걸 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폴의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둠의 핵심에서 액자 구조를 말할 때 내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논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멍 숭숭 뚫린 구조 그런 말을 했어요. 음, 음, 그 액자들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음, 그게 딱 닫혀 있으면 단절이고 서로 못 가는데 구멍이 성성 뚫려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코미디의 그 어둠의 핵심에서도 그걸 발견했는데 그런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를 아까 말했지만 그게 갖춰져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음,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이 영화에. 맞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음,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조감독 레자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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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독은 이제 군대 영화를 찍는 거죠. 음, 국영화를 찍고 있는데 감독의 지시를 받아 찍는데 어떤 때는 감독의 부재인데 알아서 찍어요. 맞아. 감독으로 하여금 뭐 때문에 국경선에 그렇게 그 집착하냐. 음, 어떻게 보면 감독은 월권이죠. 음, 그렇게 맞아요.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만큼의 힘이 있는 거죠. 그걸 맞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파나이 감독이 자파르 파나이 감독이 네. 사실은 이란의 유명한 감독 맞아요. 노벨상 음, 한참 되니까 그 감독의 조감독을 하다 감독이 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자기 얘기 티아 쓴 것 스티 같아요.
예, 키아로스티미? 맞아. 뭐, 자기 페르소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 감독이 밑에서 감독 노릇을 하면서 배워가고 그 감독을 뛰어넘는 감독이 되는 거죠. 맞아요. 청출어란이죠. 그래서 조감독 회사도 그 근대적인 영화를 찍고 감독의 지시하에, 그죠? 근대적인 그러네요. 제도죠. 체제하에서 그걸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키아로스티미도 망명을 끝까지 안 하고 있었고, 또 조감독으로 또 황금 뭐 그 이 사람이 파이니가 그 사람의 키아로스티미의 영화를 찍을 때 조감독으로 해서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황금상을. 그 교감독 내자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걸 네. 뛰어넘는 그 자기의 그 자선, 이건 다큐멘터리니까, 어떻게 보면 세미 다큐멘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니까 그런 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월이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포월이 아니고 충분히 그러니까 서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음. 여기서 해결책이라는 게 음, 나와요. 이 영화의 힘은 비극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죠. 물론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지만 영화가, 이 감독이 맨 마지막에 그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음, 그 표정이, 그 정동이, 모르겠어요. 나처럼 해석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끔찍하지가 않아요. 음, 절망이 아니에요. 데스퍼레이트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희극이 아니면 비극이다, 희망이 아니면 절망이다의 비극과 절망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물론 비극적 장면 앞에서 왔지만 희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음. 희망과 절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감독의 표정은 결단의 표정이에요. 결심의 표정인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은 무모한 결심이 아니고 해결책이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결심이에요. 음. 그 해결책은 마을 사람 촌장이 감독한테 간접적으로 여러 번 권유했듯이 농촌 마을로 돌아가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음, 감독이 만약에 사진을 내주고 그 사진을 내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마을 사람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내가 그 마을의 사태에 대해서 무관여로 일관했지만 처음부터 내가 관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저 젊은 청년을, 그 청년이 왔을 때 자기한테 그러죠. 당신이 파나의 감독인 걸 안다고. 혓바위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청입니다. 베깅을 했단 말이죠. 그 젊은 청년이. 음. 그 고자리 그러잖아요. 당신이 사진을 갖고 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자가 음. 이란에서 이라크죠. 이란, 이란, 이란인가? 네, 네. 이란, 이런 나라에서 여자가 모르는 남자한테 와서 딱 맞아. 다가서서 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용기를 그렇죠, 그렇죠.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쇼킹한 장면이에요, 그거. 그럼 그 정도로 감독한테 그렇게 호소를 했다면 감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책을, 어렵긴 하지만 찾아서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었다. 음, 그리고 자라와 바티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영화를 같이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뭘 하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럼 자라와 바티아라의 그 심리에 대해서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도 음. 관여를 했으면 그렇죠. 현실인지 다큐인지는 모르는 자라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튀르키예에서 자리 잡고 살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감독은 난경을 얘기하지만 그 난경이 절망적이고 출구 없는 난경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 영화에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화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좋은 영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